박은정 의원님 토론하세요. 네, 이번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안 법무부, 감사원 등등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이 예산안 제대로 심사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표현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그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비 24억, 이것은 그동안 검찰 2024년에 신설된 예산인데 그 무분별한 야당 탄압 수사, 표적 수사 등에 활용된 이 디지털 캐비넷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정치 검찰의 캐비넷이에요. 이 포렌식을 끝도 없이 해가지고 제대로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을 캐비넷 넣어놓고 야당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그 포렌식 이 연구 개발비 이거 인정해줘야 됩니까? 저는 이 24억 제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감액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유감이다. 그렇지만 이 검찰의 이 디지털 캐비넷 불법 이 디지털 캐비넷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감시 감독해야 되고 거기 연루된 검사들 불법 행위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의뢰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토론하세요. 주진우 의원 토론하세요. 지금 주진우 의원 토론 시간 주고 있잖아요. 주지 마요. 다 주세요 우리한테. 다 손들었잖아. 다 줄지 말지는 위원장 재량상이에요. 네. 주진우 의원 토론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민생 침해 범죄, 마약 수사, 공무원 비위 감찰 업무를 볼모로 어떻게 이렇게 보복적인 예산 감액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사위 유관부처의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흔드는 범위를 넘어서서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서 저는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검찰청과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한 심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게 상식 밖의 조치인 것이요. 법무부와 감사원은 과거 국회에서 냈던 것 이상의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심사를 못했다? 내던 자료를 이번 국회에서 안 내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던 거 이상은 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과거 국회는 자료가 없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입니까? 저는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는 사유로 종전보다 더 심사 자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영원으로 예산을 뭔가 예산을 일부 10% 20%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뭘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도 택시비 실컷 자료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왜곡해서 감사원의 설명 내용이 왜곡되게 해가지고 그 원 자료, 감사원이 냈던 바로 그 자료가 특정 언론사에 버젓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유출이 됐어요. 그게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민주당의 예산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이 버젓이 나와서 인터뷰까지 해요. 이게 무슨 예산 심사입니까? 망신주기지. 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원 예산을 한 항목도 늘리지 않고 건건이 다 빠짐없이 다 깎고 없앴습니다. 제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이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인 위원님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가 감사받았다는 사유로 이렇게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밤 11시까지 넘어서 일했던 감사관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검찰 수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 깎으면은요,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것에 대한 범죄 수사 대응력,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 이런 것들 실질적인 업무에 아예 본질적으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고 이거 다시 제대로 심사해야 됩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발언 참 잘하셨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럴 겁니다. 자,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거의 실시간으로 예산 소위를 지켜본 위원장으로서 예산 소위에 임했던 위원들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진우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몇 말씀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복했다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보복한 건 야당 탄압 정치 보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검찰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검찰을 실제로 마비시킨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습니다. 마비 얘기하시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았듯이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얘기하시는데 왜 이해충돌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막습니까? 이게 이해충돌입니다. 이런 말을 생각을 못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런 발언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고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해왔던 일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 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이것은 검찰 과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표를 낼 사람들은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린 최고위층들이 책임을 질 일이지 검찰 과장이 사표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든 그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고 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한번 스스로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소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는 그러한 예산 심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라는 물음표를 갖고 저희들은 예산소위원들은 심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의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보통 줄여서 특경비라고 하는데 이 또한 506억 9,100만 원은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통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령 통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4억 1,964만 원은 또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취약계층 법률구조 수요 이 부분은 취약계층 민사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16억 200만 원은 국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운영 사업에 관련된 특수직 직무수당 지급을 위한 것으로 2억 6,100만 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에서는 이런 것을 증액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자감독 출동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특수직 직무수당 이거는 2억 7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중 감호 업무를 수행하는 감호 실무관 이것도 1억 7,56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딥페이크 대책을 위한 영상 분석 시스템은 2억 8,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진술 조력인 배치 이를 위해서
급여 현실화 및 장기 근속 수당 도입을 위하여 8,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법제처 소관, 어린이 법제관 사업 홍보는 1,500만 원을 증액했고 국가법령 정보 통합 검색 서비스 중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예산으로는 8억 4,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감사원 부분 말씀드립니다. 일반 수용비 중 업무용 택시 4억 5천만 원 중에서 어제 그제 뉴스에 나왔듯이 마사지실, 노래방 등 근처에서 택시를 탔던 비용은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에서 출발하는 택시 요금만 반영을 하고 4억 5천만 원 중 3억 3천만 원은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은 입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원의 특정 업무 경비 45억 1,9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관서 업무 추진비 1억 4,800만 원도 감액했습니다. 국내 여비 57억 4,800만 원, 전년 대비 1억 9,400만 원 감액, 이 부분 고려하여 11억 5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수처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3억 9,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등 지원을 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38억 4,800만 원, 38억 4,8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국회법 145조 1항에 근거하여 유상범, 박규택 1차 경고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위헌성이 있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에 더 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참 드릴까 주저하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미국에서 특검법이 있다가 지금 특검법이 일몰로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질 때에 양당이 합의하면서 그 사유를 삼은 게 생각이 납니다. 그 내용이 보면 수사를 정치에 악용한다. 비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해서 사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문제가 있다. 특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상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팀이 수사를 함으로써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내용이 양당 합의 문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국 변호사협회에서는 국민 신뢰를 보장하는 데 근거가 없다. 특검의 책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사소한 사건까지 수사 기소하는 과잉 수사가 된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상 실천에 오히려 실패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검법이 실패가 했는데 제가 감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만드신 법안에 틀렸다 옳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이 사유들이 과연 참 특검을 해야 될 그런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잠깐만요. 이 김건희 특검 법안은 우리가 토론을 안 한 게 아니라 너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여야가 많이 했고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특검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해서 영광스러운 자리 스포트라이트 다 받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이는 자기 부정입니다.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았으면서 본인의 아내 김건희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면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이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윤 씨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윤 씨가 아니다 하는 자기 부정과 똑같아요. 법무부 장관께서 특검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을 했다라는 사후 고백입니다. 그리고 비전문가가 특검을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아주 비전문가네요. 정치적으로 윤석열 당시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악용했습니까? 대체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자 혼자서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여야 합의가 돼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헌법 조항, 법률 조항, 국회법 조항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의결하면 안 된다 하는 법 조항 있으면 가져오시라고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빈정거리듯이 하시면 됩니다. 할게요. 뭐 빈정거리시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1대 법사위가 아니에요. 오늘 법무부 장관이 오죽하면 정신을 차렸다 못 차렸다 하는 특활비 말씀은 전액사과 위원장님으로서 하실 법무부 말씀이 장관께 아닌 것 발언 기회 안 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만하세요 정말 위원장. 오죽하면 특경비, 특활비 다 깎겠습니까? 대체 토론할 시간을 안 주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배워야 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따라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대박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두산로보틱스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종목만 추천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010-6465-8870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든 부담없이 연락하실 수 있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6469-8870번호로 지난번처럼 대박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또 똑같이 무료로 다음 대박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결론은 제 번호 010-6469-8870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셨던 다른 분들처럼 수익인증 사진 하나씩 보내주시고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 비공개 종목 늦기 전에 반드시 잡아가셔야 한다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